자, 이번 시간에는 악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호우도 있고, 강풍도 있고, 폭설도 있고, 우박도 있고, 황사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구가 원에서 주로 다루는 주요한 악기상은 뇌우랑 황사입니다. 우선 그러면 뇌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우라는 것은 천둥번개가 수반된 소나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소나기라고 하면은 정란운이죠, 정란운. 그러면 정란운이 만들어지려면은 공기가 막 어설프게 상승해서는 안 됩니다. 상승 기류가 매우 매우 강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천둥. 천둥은 여러분들 그 폭탄 터지는 소리, 최근에 도 많이 들어봤죠. 어, 천둥이라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그 열이 있을 거예요. 그 열에 의해 가지고 주변에 공기가 가열됩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을 갑자기 하면서 빵! 빵! 천둥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동한다? 라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겠네요. 그럼 그게 구름 속에서 일어나면 번개라고 칭하는 것인 겁니다. 이런 번개가 지표까지 도달하면 그걸 또 낭뢰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정란운이 발달하면서 윗부분은 양전하, 아랫부분은 음전하가 나타나고 구름 밑에서 지표면으로 향해서 이제 낭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위에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예전 학교에 있을 때 눈에 들어왔던 건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모른다. 아직 모른다. 라는 거. 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공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다 알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교과서에 실은 얘기들도 우리가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들 납득하지 정도의 내용들로 담아놓은 거지 우리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정설로만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까지 설명하기에는 아직 이쪽 분야는 발달하지 못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많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뇌우의 발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3단계를 외웠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걸 외웠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워야 되겠죠. 이제 외울 때는 여기서는 소고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가 거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먹으면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레어 단계라고 합니다. 적색의 레어 단계, 빨갛죠, 빨간 거. 자, 그러면은 쪽에서 조금 더 익히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잘 익힌 웰던 성숙 단계가 될 겁니다.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다 먹어야겠죠? 먹어야 하면 다 먹어치운 소멸 단계 이렇게 됩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통으로 암기하세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외우기 쉬우라고 만들어낸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라인을 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보다 위쪽이다. 그러면은 0도보다 온도가 낮아요, 높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영하라고 부르겠죠. 아래쪽은 높습니다. 그래서 영상일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대륙권이에요, 대륙권. 정신 차려야 돼요. 선생님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쌓여서 이제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지식을 다 두고 오면은 이해가 안 돼요. 대륙권에서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는 건 너무 통합과학에서부터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잘 올라가고 있다가 상승 기류가 잘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잘 올라가고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왜 갑자기 왜 떨어지지? 왜 하강 기류가 생기냐? 라는 거에서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여기 0도보다 올라가면은 영하라고 했죠. 그럼 춥단 얘기네? 그럼 추우면 뭐해? 무겁잖아. 그럼 내려오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막 덩어리가 막 커질 수도 있어요. 막 얼음 알갱이가 막 성장해가지고 우리 머리 그 뚝배기 깨기 위해서 막 떨어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악기상. 아, 맞습니다. 우박이라고 합니다. 우박. 여러분들, 이 우박은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박이라는 것도 요런 정란운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자, 이 우박이 성장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요 관행각 수적, 관행각 물방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얘는 0도보다 낮은데도 얼지 않는 물방울입니다. 신기하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일단 얘는 왜 생기느냐라고 한다면은 어, 물방울이 얼음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빙정핵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순수한 물 100%만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만 가지고는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이제 물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결합 각도도 그렇고 어떻게 얼면은 부피가 증가하지? 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보다 굉장히 독특한 성질들이 많아요. 이 관행각 수적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가 포화수증기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할게요. 관행각 수적의 포화수증기압이 요 빙정보다 커요. 그래서 이 관행각 수적에서 이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으로 달라붙으면서 이 얼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은 지구학 2에서 이 포화 수증기압 얘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길어져요. 이거는 그냥 아예 한 통째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막 빙정이 성장하는구나,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여기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우를 마무리 지으면은 다음으로는 황사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황사는 자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황사는 바람에 날려 올라간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내려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황사를 얘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바로 황사는 지상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편서풍 이러니까 황사가 일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올라가서 이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층에 있는 이 편서풍 파동 있죠. 편서풍 파동. 이것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가 편서라고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상에도 편서풍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편서풍이니까 편서풍인가 봐 이러고 오해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할 때 정확하게 하면은 잊어버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황사라는 것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황사라는 것은 여기도 저기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기압이 있으면 여기도 저기압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저기압이 있고. 그러니까 저 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저기압이 있겠죠. 그럼 중국에서 저기압 싹 올라오면은 파동 하고 가다가 얘네들도 이쪽쯤에 고기압이 올 수 있잖아. 그럼 파동하고 우르르 하면 여기 그냥 막 모래를 그냥 막 토해내는 거야. 그게 황사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기압을 먹고 대한민국에서 고기압으로 뿌려 제끼는 그림인 겁니다. 봐봐요. 지금 이런 그림이 있어. 그러면 중국에서 먼지가 황사 사막에 막 먼지 많어. 그래, 좋아, 알았어. 그럼 얘네들이 뭐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저기압 때문에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일로 올라가서 얘네들 통째로 편성 파동 타고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고기압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부악 뿌리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봐봐, 보기를 봐봐. 자, 가에서 황사의 발원지 원인이 어디냐? B 지역이냐 A 지역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B 지역보다 A 지역일 가능성이 커? 위로 올라와야 일로 온다며. 올라와야 온다며. 그럼 B 지역일 가능성이 더 크지. 뭔 소리야 이게. 이게 기억 같은 거 이거. 편서풍 이러니까 뭐 고기압 편서풍 이거 하면 망한다고 이거. 그래서 무조건 저기압 타고 올라와서 내려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월 6일 날 여기 백령도에는 되게 많이 황사가 농도가 진했어요. 왜 그랬어?
그렇지. 하강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상승기류보다 하강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라는 거, 요거는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알을 무하고 하고 토해내려면 여기에는 고기압이 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강기류가 강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막 면적이 줄어들면,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니? 뭐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황사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황사 관련돼 가지고 TMI를 조금 더 붙이자면은, 우리 그 황사 입자 크기 얘기할 때 한 요 정도 크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 공기청정기 할 때 그 2.5 PM 뭐 이런 거 많이 써져 있죠. 10 PM 이게 Particulate Matter의 약자입니다, PM이. 그래서 그냥 2.5 PM이다. 그럼 2.5 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 범위 내에 뭐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뭐 얘도 그렇고, 뭐 이 정도 범위 내로는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황사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매우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황사가 불었다, 그러면 미세먼지랑 같이 오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냥 아주 환장합니다. 뭐 그냥 이 크기, 그러니까 PM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TMI 하나 붙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에 황사 이점이죠. 이점. 황사가 나쁘기만 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황사 이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황사 속에 섞여 있는 그 석회 등의 알칼리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산성비랑 중화를 시킵니다. 소 스윗하네요. 그래서 이제 토양의 산성화, 뭐 호수의 산성화 이런 걸 좀 방지해준다, 황사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 방지됐고, 그 다음에 식물과 바다의 플랑크톤의 유기염류를 좀 제공해준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황사 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우리는 뇌우랑 이제 우리 그 황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고, 나머지들도 좀 있다라는 거. 뭐 해일도 있고, 뭐 강풍, 한파, 뭐 열대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에 등장하고 기출에 등장한다면은, 그 문제를 풀면서 요런 것들이 또 나왔네, 요런 것들 나왔네 하면서 좀 누적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여기다 다 때려 박으면은 물론 좋겠죠. 그러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 한테 나는 이제 다 맞춘 사람이 되겠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매해 조금씩 포인트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에는 그렇게 힘쓸 필요는 없고요. 그 해 수능 특강을 보면서, 야 올해는 요런 거 나왔네, 야, 요거 집중해서 좀 더 봅시다, 요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그 악기상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